그러면 김만배도 뭐 깜빵에서 오래 묵어야 할 텐데 자기도 거기서 살려면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다 이재명이가 시켜서 한 겁니다. 뭐 그래갖고 또 불어대는 거 아닌가요? 뭐 보내는 게 저 알아보니까 그 이재용 변호사 변호했던 태평양 있잖아요. 네. 태평양을 제가 선임했다고 저번 주에 제일 먼저 박사님 방송에서 네. 이야기했더니 역시 이게 태평양 선임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또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뭐 한 2, 3년 살다 논다. 우리 그 제명이 네. 이재명 대목에 뭐 사면 이런 거 떠나서 자기는 그 횡령 부분은 이제 돈을 어차피 회사 밑가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뇌물 준 거는 뭐 그냥 내가 이게 녹취하는 줄 알고 이걸로 그 비용 떨라고 그냥 뻥으로 뭐 350억 있잖아. 이런 거 했고 뭐 700억 약속도 이게 농담 삼아 이게 뻥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키크 대봤자 뇌물 준 게 뭐 지금 5억 현재 드러난 거요. 요 정도 게 인정해가지고 자기는 2, 3년 살다가 논대리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 두 가지가 잘못됐어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첫째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 혐의 말처럼 그렇게 뇌물 액수가 축소될 가능성이 없다. 저는 상당히 중형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중형이 예상되면 바로 그게 재수의 딜레마로 가는 거예요. 제 중형이 예상될 때는 항상 자기보다 몸통을 하나 불면 자기는 확 깎입니다. 그런 게 뭐 마약 수사부터 모든 수사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 김만배도 저는 언젠가는 이게 진실을 밝혀서 자기 형을 깎으려고 이게 바로 재수의 딜레마 이래 될 걸로 봅니다. 지금 재수 딜레마가 밖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하나는 정영학이가 먼저 녹취록을 19개를 갖다가 바쳤어요. 네. 뭔가 이것도 이제 안에서 직접 뭐 재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재수 예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범죄인들, 피의자들 그런 신분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영학이도 갖다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영학 녹취록이 검찰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언론도 흘러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녹취록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내용. 검찰에서 그런 걸 싹 또 뭐 언론한테 언론 플레이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까지도 요새 동아일보에서 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정영학이가 그 회계사 아닙니까? 네. 본인도 600억 이상 배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돈 배분 다툼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규한테 빼앗맞고 인격적인 모욕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가 지금 녹취를 한 걸 부르잖아요. 예. 근데 검찰만 갖다 주면 못 믿잖아. 또 조작될 수 있잖아요. 축소될 수도 있고. 적당히 왜곡될 수 있잖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일단 현재까지 여야 한 명씩 2명 줬다는 게 통설이에요. 뭐냐면 이게 그 야당의 박수영 의원 있죠. 박수영 의원이 50억 클럽 최초로 발표한 게 박수영 의원이죠. 대장동 TF 위원장 아닙니까? 예. 거기. 박수영 의원한테 녹취록을 다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야당만 더 보면 여당의 윤영찬 있잖아. 중요한 게 윤영찬이가 이낙연의 핵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측에도 하나 주고 야당이 하나 주면 이재명이 잡으려면 협공해야 되잖아. 예. 야, 정영학이 그 머리 좋더라고. 윤영찬.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야당도 하나 주면 아마 청와대도 하나 저는 현재까지 밝혀진 게 2명이에요. 제가 들은 거는 제가 조선일보 기자인데 법조팀장인데 들은 이야기예요. 저는 이게 윤영찬이가 받은 건 박수영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양쪽에 주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몇 부 더 준 것 같아요. 아마 청와대도 인맥이 있으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야 문재희가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게 청와대 하나, 이낙연 측 하나, 그다음에 야당 하나 이렇게 주고 자기 들어간 상당히 그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박수영이나 윤영찬이도 녹취록을 언론에는 안 주고 매일 몇 줄씩 살짝 흘려준대. 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도 이게 제가 물어봤더니 제가 법조 기자를 매일 만나잖아. 녹취록을 통째로 주면 좋은데 찔끔찔끔 흘려준대. 왜냐하면 이게 박수영이나 윤영찬 다 주면 또 정보가치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그래서 찔끔찔끔 노는 거예요. 박수영이는 조선일보한테 찔끔찔끔 주고 윤영찬이는 동아일보한테 찔끔찔끔. 그렇죠. 뭐 이낙연이나 윤영찬이 다 동아일보 출신들 아닙니까? 그럼 동아일보가 느닷없이 요새 중앙일보만 지금 물 먹는 취재력이 높아졌더라고요. 갑자기 취재력이 높아져갖고 그냥 단독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조선 동아가 많이 나오죠. 그게 녹취록이 양쪽에 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그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런데 이 녹취록도 녹취록이지만 지금 정민용 변호사 이 사람이 이제 유동규의 핵심 꼬봉이고
또 남욱 변호사가 들여보낸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정민영이가 뭐 20장인가 A4 용지로 자술서를 써냈다는데 거기에 보면 또 만만치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끼리도 이제 배신과 뭐 폭로 이걸 지금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폭로전을. 이 대장동 사건은요. 살아야 하니까. 진실이 밝혀지려면요. 저는 이제 그 삼정 세 명의 정씨가 입을 열면 되는데 일정 정진상이는 입을 안 냅니다. 야, 그러네. 정진상에게 평생 갑니다. 이재명이하고. 그렇죠. 여기는 지금 동기라고 이게 봐야죠. 양정 때문에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정의학 정영학이하고 정민용. 정민용인데. 예, 정민용. 근데 문제는 정영학이보다 정민용의 진술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증거로 가치가 높아요.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와 차이도 있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게요. 첫째는 이제 그 정영학이는 자기도 이게 600억 이상 먹었잖아. 644억 먹었죠. 그것도 지금 그 부족하다는 거 다음에 아닙니까? 자기도 로비 자금으로 2, 300억 썼다고 했거든. 예. 그 녹음은 안 돼 있어. 근데 김만배가 반격을 했잖아. 야, 니도 로비 자금 2, 300억 썼다고 내한테 했지 않냐? 나도 350억 썼다 해야지 이게 돈이 서로 쌤쌤이 왜 모든 로비 자금을 n분의 1로 각출하게 됐거든. 예. n분의 1로. 똑같이 공동분배로. 그러니까 근데 그 정영학이는 일단 이게 법도 잘 모르지만 그걸 떠나서 이게 본인이 600억 모은 게 있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유도적으로 녹취록을 떠나가잖아요. 자기도 이게 로비는 또 안 불잖아요. 자기도 죽잖아. 이게 근데 정민용 변호사는 그게 없어. 본인이 문 게 없어. 열받죠. 그것을 본인이 실무적인 먹으려고 작업은- 했는데 안 주니까 동기가 본인이 일단 문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떠발릴 수가 있잖아요. 본인이. 첫째, 그게 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정민용 변호사가요. 설계부터 다 해버렸잖아. 네,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은 이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게 유동규하고 최근까지 유원홀딩스의 대표를 맡았어요. 최근까지 나오고 나서 유동규하고 정민용 변호사가 비료 사업이잖아. 그거-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을 했잖아, 유동규가. 그러면 이 경기도 골프장을 다 관할하는 게 비료공사야. 관광공사.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하려고 돈을 받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뭐 비료 사업하는데 돈이 뭐 들어요. 그거는 이제 명분으로 투자 받으려고 그 뇌물 받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원홀딩스가 일단 이게 그 도망간 남욱 있잖아. 여기에 그 35억을 투자하는 걸로 해가지고 뇌물을 35억을 투자약정 땡기는데 이미 그 10억은 안 받고 20억을 먼저 받아가지고 이걸 이게 유동규한테 그 중에 한 11억 8천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12억 대죠. 유동규가 이혼할 때 5억 주고 그 다음에 또 재혼하는 사람은 방어들라고 또 6억 8천 7억 그러니까 6억 8천.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11억 8천이니까 12억 아닙니까? 선수금이 먼저 갔네요. 700억 중에. 요거는 송금 계좌를 내버렸어. 어. 송금 계좌를 냈다니까? 아니, 현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12억 뇌물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가 이분이 그 연수원은 늦게 돼가 시험이 40기입니다, 연수원. 한참 제가 12년 후배예요. 정민용 변호사가 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이분은 국민의힘 쭉 출신이에요. 그래요? 변호사 따가지고 국회 와가지고 5급 비서관만 쭉 한 게 경력사 하려고 김상훈 의원 있죠, 대구에. 김상훈 의원이 비서관부터 국민의힘 쪽에 쭉 있었어. 이 사람이 남욱이가 원래 국민의힘의 그 청년위원장 했잖아요. 남욱이하고 친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유동규하고 처음에는 놀아놨지만 이제 뭐 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이는 안 되잖아. 따라서 이분은 선천적으로 이게 보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나 유동규 쪽에 있는 거 없는 거 이제 다 떠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정민용 변호사가 배임 부분을 많이 알고 그다음에 뇌물도 많이 알고 또 이분은 이게 국민의힘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약간 이게 보수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반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증거와 진술서를 20장을 낸 거예요. 그리고 이틀 조사받았는데 저는 이게 스모킹 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민용 자술서에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라고 유동규가 여러 차례 얘기했고 그렇죠. 김만배에게 차명으로 맡겨놨다. 이렇게 그 진술서를 다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유동규가 설마 정민용이를 좀 의심한 거야.
저거 이게 남욱 사람인데 국민의힘에서 왔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내 건데까지는 하지만 이게 우리 이재명 형님 요 말까지는 못 하겠지. 저는 이게 그 유동규 건 아니고 그분 거라 봐요, 이재명. 그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그 김만배 측에서도 그 정행학도 5, 6명의 고위직에게 2, 300 써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내용은 녹취록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싹 빼버리고 편집해 갖고 보낸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가했어요. 그런 게 자기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김만배 측에서도 이제 변호인 측이 내놓은 거 아닙니까? 아마 그 녹취록을 뜨는 걸 약간 이게 눈치는 챘을 거예요. 유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서로 유리하게 뭐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거는 정영학 회계사가 2, 300을 로비하는 거 이거는 녹취록이 뺐겠죠. 왜냐면 이게 정영학 회계사가 뭐 자기한테 불리한 걸 녹취록에 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2, 300억 그 로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 자체가 뭐 자기가 자기 돈을 썼다든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 그 우리도 좀 이런 사람한테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정도 가지고 뭐 구태여 정혜영이가 그걸 뺄 이유가 뭐 있었을까요? 근데 저는 김만배 측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녹취록을 하는 것 같아서 녹음을 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뻥튀기를 좀 하고 막 그랬다 하는데 녹음을 하는 거, 야, 너 무슨 녹음을 하는 거야? 뭐고 그러지. 거기다가 그 녹음 내용을 맞춰서 자기가 이렇게 뻥튀기를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당장 뺏어갖고 없애자 그러지. 뻥튀기 한 게 아니고요. 녹음하는 거 눈치채면 이게 축소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이한테 뭐 준 거부터 뭐 축소하지. 예. 오히려 이게 뻥튀기로 과장과 더 금액을 늘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건 이제 논리가 안 김만배 맞더라. 측의 논리가 전혀 안 맞죠. 녹음하는 게 눈치채면 말을 닫아버려야지. 녹음하는 거 눈치채는데 야 성남시 의장 30억, 의원 20억, 그다음에 50억 클럽에 갔네 350억, 그다음에 뭐 그분께 뭐 절반 뭐 6, 700억.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그런 변명 지금 와서 이게 변명을 당하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그 뭐 녹취하는 걸 눈치챘는지 안 챘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치챘으면 오히려 축소해야지 확대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쪽에서 눈치를 채고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게 논리에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기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각자 도생해야죠. 깜빵이 가는데. 결국에 로비 자금을 이제 N분을 하니까 아마 정영학이가 2, 300을 썼다는 거는 나무기가 했다는 뜻이거든요. 정영학이는 이게 페이퍼 작업을 하고 나무기하고 한 편이잖아. 근데 이걸 보면 나무기가 김만배 몰래 또 이게 아까 유동규한테 준 게 지금 벌써 35억 약정이 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크게 보면 이게 김만배 뇌물, 그 다음에 이거 남욱척 뇌물. 이 두 개가 이제 서로 내가 많이 썼니, 네가 많이 썼니 하면서 서로 이게 분배 있잖아요. 이런 게 그 싸움이 벌어진 거고요. 근데 그 녹취록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재명 이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못 믿으니까 혹시 녹음할지 모르니까 이재명 부분들은 전부 이게 오히려 그런 축소한 게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자기들 내에서도 이재명은 살아야 우리가 산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심전심으로 이재명 얘기는 하지 말자. 이것은 돈이 가더라도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쓰리쿠션으로 가는 거니까 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게 이야기할 때도 대통령은 안 하고 그냥 VIP를 하잖아. 예. 그게 이재명이는 그분이라고 부르지. 그분, 그렇죠. 그분, 그래라고 불러지 이게. 근데 이재명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가장 또 핵심적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일에 주동을 한 사람은 남욱이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예. 근데 남욱이는 지금 미국 가서 핵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핵망불명돼서 국제 경찰에다가 의뢰를 했다는데 어느 날 찾을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남욱이는 내빼도록 검찰이 썩 이렇게 봐준 건가? 그냥 이렇게 묵인한 건가? 아니면은 그 유동규가 갖고 있는 휴대폰도 경찰이 그 CCTV에 보니까 금방 나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이 뭐 남욱이도 그렇게 출국하도록 모른 체 하고 있었고 또 휴대폰 같은 것도 그 찾아놓으면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그거 포렌식에 해보면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무슨 또 이재명하고 계속 전화하고 나온 거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그또 모른 체 하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핸드폰 유동규 있잖아요. 이걸 방송에서 뭐라 했냐면 검찰이 고의로 안 찾은 핸드폰을 경찰이 눈치 없이 찾아가지고 아니 검찰이 고의로 안 찾은 걸 경찰이 눈치 없이 찾아가지고 청와대 경찰이 박살나게 생겼는데
아니 검찰이 안 찾고 있는 걸 경찰이 일부러 찾아준 거야 CCTV가. 경찰이 그런 눈치가 없어요. 자, 그럼 이게 남욱이요. 누가 인터폴에 수배했습니까? 그러니까 인터폴. 원래는 이게 인터폴 수배 뭐 이게 범죄인 인도는 이게 법무부 소관이에요. 예. 그렇죠. 예. 법무부 그렇죠, 이게 윤재도 법무부잖아. 예, 검찰. 인터폴에서 해야죠. 근데 지금 경찰이 해놨고 검찰은 남욱이를 이게 잡아오려고 한 번도 노력을 안 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김학의 불법 출금할 때, 야, 급하다고 이게 막 조작해가, 1호 사건 조작해가지고 김학의를 이게 공항에서 들어간 걸 잡아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남욱이가 나가는 걸 법무부에서 그거 안 봅니까? 그럼. 이미 그때 사건은 이미 터져 있잖아요. 예. 그때도 이게 대대로 시끄러웠잖아요. 남욱이. 따라서 저는 이게 그 고의로 이게 법무부나 빼돌리고 안 잡는 걸 또 이게 또 경찰이 눈치 없이 또 인터벌 수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게 그 검찰은 지금 이게 그 이재명의 방탄소년단입니다. 지금 이게 검찰이 이재명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게 유동규, 김만배, 남욱은 뭐 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꼬리를 잘라야 되고 이재명을 보호할 검찰에게 의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이재명의 변호인단이 검찰입니다. 수사단이 아니고 저는 이게 방탄소년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미 구속된 유동규가 지금 거기에 앉아가지고 아마 야 내가 잘못하고는 다 나 혼자 뒤집어 쓰고 뭐 초과 이익 배분 뺀 것도 나한테로 떠넘길 것이고 이재명이가 책임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다고 할 이유도 없고 거기다가 지금 8억에다가 또 어디서 8억 받은 거 또 나오지요. 또 여기저기 지금 돈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혼 자금으로 뭐 받은 거, 재혼 자금으로 받은 거. 이러다 보면은 나는 이제 감방으로 해서 한 4, 50년 살아야겠다. 박근혜 뭐 전 대통령으로 따진다면은 형량으로 따지면은 뭐 1억만 해도 10년이 넘는다니까 한 2, 30년 살다 보면은 이거 끝나는 거구나. 그러면 유동규도 살아야죠. 유동규도 이게 재수의 딜레마 있잖아요. 예. 나는 제일 지각에 제수의 딜레마는 유동규 같아요. 이재명의 그 장비라고 하지만 장비도 이게 그 유비가 안 챙겨주면 지도 배신감 느끼면 유비 물 수도 있는 거죠. 정민영이가 지금 그거 아닙니까? 나는 이 고생만 하고 돈을 한 번도 못 받으니까 다 써버리는 거야. 지금 이게 그 유동규가 현재 그 받은 거 직접 받은 게 영장에만 보면 이게 그 김만배한테 5억,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 정재창이한테 3억, 그다음에 그 남욱이 도망간 남욱이한테 8억 3천, 그러니까요. 8억 3천, 그다음에 다시 유언올리스로 이게 투자 받기로 해가지고 아까처럼 이게 이혼할 때 하고 그 나갈 때 받은 게 11억 8천, 그럼 이게 현재 받은 게 36억 3천, 36억 3천이 현재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 또 투자 받기로 한 15억. 그다음에 그 25% 약속 700억. 그것도 약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그것도 뭐 이게 받은 내용이랑 거예요. 똑같다면서요. 예. 약속이든 요구만 해도 똑같아요. 그럼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는 이게 그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나 가지고 유동규가 이게 120살까지 살아도 지금 유동규 제보다 한 살 많아요. 유동규 이게 69년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려요. 뭐 제가 몇살안 보기에 먹었더라고요. 평균 수명 120살까지 살아도 무기징역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저는 자기 재수의 딜레마로 이재명을 불면 자기는 확 깎입니다. 확 깎이죠. 자기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관심도 없어 징역 뭐 그냥 한 5년? 이래 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이재명이가 대통령 선거로 될 가능성이 그 안에서도 다 정보를 들을 거 아닙니다. 해가지고 될 가능성이 높다 하면은 입을 딱 다물고 있겠지만 이거 아니네 하면은 이재명이 떨어져 버리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불어야죠. 자기도 나오려면은 적게 받으려면은. 어제 그 경선 보고요. 제가 이제 거기 관련계좌 한 명을 자문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 저 정보를 좀 캐야 되잖아. 거기에 보니까 어제 경선에 저는 가장 충격받은 게 이재명보다요. 김만배하고 유동규 같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야, 어제 이낙연한테 더블 스코어로 참패를 당하니까 우리게 이재명 무너지면 우리 다 죽는데 다 죽죠. 이재명이보다 타격을 더 받은 게 저는 유동규나 김만배가 이재명이가 그냥 50몇 프로로 막 57, 8%를 압승했으면 그냥 이게 확 가잖아요. 예. 지금 이게 이재명이 후보 교체론부터 이제 본선에 이길 가능성이 제로잖아. 거의 어떻게 더블 스코어로 차이 나느냐 말이야. 이낙연한테. 이게 민심이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그 유동규나 이쪽도 그 심리적으로 지금 불안할 겁니다. 어쨌든 이제 검찰 수사가 김만배까지 소환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막바지는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무리 친문 딸랑이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쪽에 그 지휘부고 거기 16명이나 되는 검사들 중에 뭐 윤석열 같은 사람 안 나오리라는 법도 없고 또 수사를 하다 보면은 증거와 사실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나오는 것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검사들도 다음을 생각해야 할 거 아닙니까? 뭐 윤석열 후보도 얘기했죠. 수사에 그따위로 그러냐. 너희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걸 염두에 안 두겠습니까? 다음 정권에 누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여기 그 핸드폰 안 찾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이게 감찰 대상으로 지금 이게 그 지금 수사팀 검사들은 전부 이게 그 나중에 특검되면 다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의인이 한두 명은 있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해야지. 성경에 뭐 소돔과 고문하는 의인 몇 명이 없어가 소돔 고문하는 망했잖아. 근데 검찰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두 명은 수사관 중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검사 떠나서. 저는 그런 양심선은 김태우 수사관처럼 얼마든지 놓을 수 있고요. 다 떠나서 이게 수사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 아닙니까? 명백한 증거들 진술서가 나오고 정령하게도 이게 다른 데 주고 들어가잖아, 녹취록을. 검찰만 주진 않거든. 여러 개의 기관이 있잖아. 또 이게 검찰이 은폐했는데 경찰이 또 눈치 없이 밝힌다니까, 이것처럼. 이러다 보면 이게 저것끼리 자중질환으로 진실이 드러나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제 진실은 곧 드러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든 대장동 사건의 진실은 올 안에 드러나고 그에 따라서 대선 판도는 완전히 끝날 것이다. 이미 올 안에 대선은 끝난 것 아닌가 그렇게까지 저는 예상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게 동감입니다.